안녕하세요. 정다면체부터 상대다면체까지의 특성, 개념, 성질, 그리고 모양까지 알려드릴 조의 조장,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정다면체들은 그리고 쌍대사면체들은 앞에 보이시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면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김진설입니다. 정다면체의 역사는 크게 3명의 학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타고라스, 두 번째로는 테아이테토스, 세 번째로는 플라톤입니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테아이테토스는 정팔면체, 정이십면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이 5가지의 정다면체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정다면체를 플라톤 다면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이 5가지의 정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는 플라톤이 불에 대응시킨 정다면체로 단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변의 수는 6개, 면의 수는 4개,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는 180도, 꼭지점의 수는 4개입니다. 플라톤이 불에 대응시킨 이유는 불이 내뿜는 열기가 매우 날카롭고 찌를 듯 하기 때문에 이 모양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육면체입니다. 플라톤이 흙에 대응을 시킨 정다면체이고 단면의 모양은 정사각형, 변의 수는 12개, 면의 수는 6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는 270도, 꼭지점의 수는 8개입니다. 이 정육면체를 흙에 대응시킨 이유는 흙이 가장 안정된 원소라고 생각을 했고 정육면체 모양도 안정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는 공기에 대응시킨 정다면체 중 하나이고요. 단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변의 수는 12개, 면의 수는 8개,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는 240도, 꼭지점의 수는 6개입니다. 정팔면체를 공기에 대응시킨 이유는 공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불안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팔면체에 대응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정12면체입니다. 정12면체는 우주에 대응시킨 정다면체로 단면의 모양은 정오각형, 변의 수는 30개, 면의 수는 12개,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는 324도, 꼭지점의 수는 20개입니다. 이 정12면체를 우주에 대응시킨 이유는 12개의 별자리가 있는 우주를 정렬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대응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정20면체입니다. 정20면체는 물에 대응시킨 정다면체 종류 중 하나로 단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고 변의 수는 30개, 면의 수는 20개,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는 300도, 꼭지점의 수는 12개입니다. 이 정20면체를 물에 대응시킨 이유는 물은 작은 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손으로 들어 올리려면 흘러내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20면체의 모양도 흘러내릴 것처럼 생겼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면체를 이어 설명할 곽동섭이라고 하고 바로 정다면체가 5개뿐인 이유는 각 꼭지점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면이 맞닿아야 하고 어떠한 꼭지점에 대해서도 각 꼭지점에 모인 면들의 각을 더하면 360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다면체의 모든 면의 모든 각들의 크기는 반드시 120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한 각은 60도이기 때문에 3개를 붙이면 180도, 4개를 붙이면 240도, 5개를 붙이면 300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5개를 붙이면 360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이기 때문에 3개를 붙이면 270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4개를 붙이면 180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각형은 한 각이 108도이기 때문에 3개를 붙이면 324도로 가능하고
4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정다면체의 종류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의 면의 모양은 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는 3개, 총 면의 수는 4개, 꼭지점의 수는 4개, 모서리의 수는 6개입니다. 정육면체의 면의 모양은 사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는 3개, 총 면의 수는 6개, 꼭지점의 수는 8개, 모서리의 수는 12개입니다. 정팔면체의 면의 모양은 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는 4개이고 총 면의 수는 8개, 꼭지점의 수는 6개, 모서리는 12개입니다. 정12면체는 면의 모양이 오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는 3개, 총 면의 수는 12개, 꼭지점의 수는 20개, 모서리 수는 30개입니다. 정20면체는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는 5개, 총 면의 수는 20개, 꼭지점의 수는 12개, 모서리의 수는 30개입니다. 정육면체와 정팔면체는 면과 꼭지점의 수가 서로 반대되고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면과 꼭지점의 수가 서로 반대됩니다.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의 수는 다 이루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실레플리 기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실레플리 기호는 루트비 실레플리가 만든 정다면체 정테셀레이션을 나타내는 기호로 정다면체를 간단하게 표현 가능합니다. 2차원 도형의 표시는 괄호 안의 변의 수, 정삼각형은 3, 정사각형은 4, 정오각형은 5, 정육각형은 6으로 표현합니다. 3차원의 도형의 표시는 P, Q로 정피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모인 휴게를 모여 만들어지는 도형으로 정사면체는 3,3, 정육면체는 4,3, 정팔면체는 3,4, 정12면체는 5,3, 정20면체는 3,5로 여기서도 정육면체와 정팔면체는 서로 반대되고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서로 반대됩니다. 쌍대다면체에 관한 주제를 이어서 발표하게 된 정동성입니다. 일단 쌍대다면체를 제일 처음 알기 위해서 쌍대다면체와 쌍대다면체의 성질을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쌍대다면체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쌍대다면체는 정다면체의 각 면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다면체인데, 이 다면체가 이제 쌍대다면체라고 부릅니다. 일단 정다면체는 앞에서 봤듯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등이 있는데, 이때 정사면체의 쌍대다면체를 각 면의 중점을 이어서 다면체를 그려보면 이렇게 또 다른 정사면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다면체들에 대해서 해보면 정육면체의 쌍대다면체는 이런 식으로 정팔면체가 나오고, 정팔면체의 쌍대다면체는 이런 방식으로 정육면체로 나옵니다. 또 정12면체의 쌍대다면체는 정20면체이며 정20면체의 쌍대다면체는 정12면체입니다. 이때 정사면체는 자신의 쌍대다면체 또한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이를 자기 쌍대라고 부르고, 정육면체와 정팔면체는 서로 쌍대다면체이기 때문에 이를 서로 쌍대, 즉 정12면체와 정20면체 또한 서로 쌍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쌍대다면체들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 정다면체의 한 면을 이루는 변의 개수와 그 쌍대다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동일하다인데요. 이때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정사면체의 한 면에 모이는 변의 수는 3개이고, 이때 정사면체 쌍대다면체인 정사면체는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또한 3개이어서 서로 같습니다. 이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사면체 말고도 일단 정다면체의 한 면을 이루는 변의 개수라는 말은 그 정다면체의 그 한 면에서부터 양쪽에 붙어 있는 면의 개수와 같다라는 말인데, 쌍대다면체의 정의를 봤듯이
각 면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한으로 그 쌍대 다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라는 말은 그 쌍대 다면체의 한 꼭지점으로부터 다른 면에 연결되어 있는 꼭지점의 개수인데 그 이웃한 면의 개수가 정다면체의 한 면을 이루는 변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그 둘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정다면체의 면의 개수와 그의 쌍대 다면체의 꼭지점 개수는 서로 같다인데요. 이 또한 예시를 먼저 들면 정육면체의 한 면에 보이는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는 6개이고 이때 정육면체의 쌍대 다면체인 정팔면체의 꼭지점 개수 또한 6개인데 이 이유는 방금보다 좀 더 간단하게 쌍대 다면체의 정의는 정다면체의 한 면마다 그 쌍대다면체의 꼭지점이 생기는 건데 즉 정다면체의 면의 개수마다 그 쌍대다면체의 꼭지점이 생기므로 정다면체의 면의 개수와 그의 쌍대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성질은 한 정다면체와 그의 쌍대다면체의 모서리 수는 같다인데요. 이것도 예시를 들면 정 12면체의 모서리 개수는 30개이고 정 20면체는 모서리 개수가 똑같이 30개라서 이 모서리 개수가 같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은 그 뒤쪽에 새로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 이 표는 아까 앞에서 봤던 표인데 실제로 보면 정사면체의 변의 수라고 첫 번째에 예시로 돼 있는 거는 한 정다면체의 한 면을 이루는 변의 개수가 3개라는 말으로 정사면체의 면의 모양이 삼각형임을 봐서 이 변의 개수가 3개임을 알 수 있고 이 표에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 또한 3개이기 때문에 이 표처럼 밑에 짝대기로 그어 놓은 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면과 꼭지점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두 번째 성질에서 정다면체의 면의 개수와 그의 쌍대다면체의 꼭지점 개수는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 표에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정사면체를 제외하면 서로 엇갈리는 형태로 숫자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성질인 한 정다면체와 그의 쌍대다면체의 모서리 수는 같다라는 말은 이 표에서 모서리 수가 쌍대다면체의 정다면체가 서로 모서리 수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가지 정다면체와 여러 가지 쌍대 다면체들의 특성, 모양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정다면체는 5개까지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정다면체는 5개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정다면체의 정의를 따졌을 때 이 완벽한 정다면체 5개는 5개만 존재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확장해서 조금만 포개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멋지고 특이하고 수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가지 정다면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다면체들을 설명해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지금 5가지 정다면체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면이 들어가거나 특별하게 나오거나 한 부분이 없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볼록 정다면체라고 부르고 이렇게 특별하게 나오거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볼록하다라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오목 정다면체입니다. 그래서 이 오목 정다면체는 케플러와 포행소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케플러 포행소 다면체로 불리고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별 모양 12면체, 두 번째로 큰 12면체, 세 번째로 큰 별 모양 12면체, 네 번째 마지막으로 큰 20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별 모양 12면체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정다면체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어떤 부분은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나와 있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모든 면이 합동이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똑같죠. 그래서 정다면체의 정의를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12면체는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 12면체를 약간 줄어든 어떤 면끼리 약간 줄어든 느낌이죠.
얘도 보시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똑같고 면끼리 다 합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정리해 보자면 이 정다면체들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맞다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인 v 빼기 2 플러스 f는 2다 라는 식을 이 네 개 전부가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별무항 12면체와 큰 12면체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제 물론 5가지 정답면체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좀 더 수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정다면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식,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했던 식 v 빼기 2 플러스 f는 2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위상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위상수학이란 뭐냐?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우주의 크기나 모양을 알아내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을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보냐? 바로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3차원으로 옮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다면체들, 정4면체, 정8면체, 정6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까지 모두 9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정다면체들을 모두 9와 위상동형이라고 해요. 위상동형이란 뭐냐? 대충 얼추 비슷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다면체 중에서 하나만 v 빼기 2 플러스 f가 2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들은 모두 9와 위상동형이고 그 말은 위상수학에서 각각이 같기 때문에 하나만 증명이 되면 이라는 게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증명이에요. 물론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거기까지 알아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그래프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지금 사각형 안에 사각형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정육면체를 눌러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눌렀다기보단 그래프로 표현한 모습이라는 게 더 맞습니다. 어쨌든 눌러놓은 모습인데요. 보시면 한 면이 사라지고 꼭지점이나 이제 면의 수는 하나 줄었지만 모서리 수 같은 것들은 다 살아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v 빼기 2 플러스 f가 1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의 기본이 되는 것들, 자, 삼각형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서 v 빼기 2 플러스 f가 변하지 않는 수정을 거친다면, 왜냐하면 삼각형의 사각형이 v 빼기 2 플러스 f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하지 않는 수정을 거쳤을 때 여러 가지 정다면체, 많은 정다면체, 모든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정다면체도 v 빼기 2 플러스 f가 2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2차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 v 빼기 2 플러스 f가 1이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삼각형에서 변을 두 개를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 삼각형 꼭지점 3개였던 것에서 두 개가 더 생기니까 꼭지점이 하나가 더 생기고 변이 두 개 더 생기고 모서리가 두 개 더 생기겠죠. 그리고 면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v 빼기 2 플러스 f가 1이라는 식이 변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정으로 이번엔 사각형을 들고 올게요.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대각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반대 대각선을 그어도 v 빼기 2 플러스 f가 1이라는 식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수정으로는 v 빼기 2 플러스 f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걸 반대로 하면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도 당연히 그저 반대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v 빼기 2 플러스 f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삼각형, 사각형이 이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 사각형은 진짜 삼각형, 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래프를 표현한 거예요. 3차원 위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것이 v 빼기 2 플러스 f가 1이기 때문에 이런 변하지 않는 v 빼기 2 플러스 f가 변하지 않는 수정을 이용해서 모든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음이 밝혀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정다면체에서도 v 빼기 2 플러스 f가 1인데
이제 이거는 2차원에서 얘기고, 우리가 3차원으로 옮겼을 때는 잃어버린 면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 v 빼기 2 플러스 f가 2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쌍대삼면체, 정다면체, v 빼기 f 플러스 2의 증명, 여러 가지 확대된 정다면체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이런 도형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